반갑습니다. 오늘 장자 4편 소요유 편인데요. 그 중에서 저번에 몇 장을 좀 했고 오늘 나머지 부분 해서 이제 진도가 나가는 데까지 해서 소요유 편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소요유에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큰 동물 3개가 나와요. 제 기억엔 확실히 난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곤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가 있는데 이게 수천리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변해가지고 뭐가 돼요? 붕새가 돼요. 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물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늘로 가요. 근데 여기 또 맨 끝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계속 이제 쓸데없다고 괴로워하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리우라고 하는 소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거를 몰라가지고 한자를 찾았더니 이 어려운 리자죠. 이런 리자 처음 봐요. 저게 너무 재밌는 것이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야크 있죠? 야크리예요. 그냥 리가 아니라. 그리고 또 다른 소는 뭐냐면 얼룩소라고 하는 그런 리자도 있는데 이거는 야크리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털 달리고 막 큰 거 있잖아요. 뿔이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야크예요. 커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웬만큼 큰 게 아니에요. 하늘에 들이운 구름과 같다. 그 정도로 큰 거예요. 이제 저번 장도 그러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장자님이 하도 부황부황한 허황한 얘기. 그러니까 너무 커가지고 도대체 저 양반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지금 당장 이런저런 고민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큰 얘기를 하니까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 해자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해서 뭐 하냐라고 하니까 장자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또 더 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게 개똥나무가 있는데 큰 줄기에 혹이 너무 많아가지고 먹줄을 튀기는 것도 안 되고 또 가지들이 굽어가지고 잘을 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좀 웬만해야 나무가 웬만해야 되는데 막 기기묘묘하게 생긴 거예요. 기기묘묘하게. 예? 기기묘묘하게 생겨가지고 이거를 뭐 어디다 손을 대서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를 못하는 거죠. 재단을 못하는 거예요. 재단을. 어떤 규격으로 재단을 못하는 겁니다. 목수가 손을 댈 수 없어요. 마치 이분한테, 해자라는 사람한테 장자의 얘기는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쓸데가 없는 얘기예요. 그냥 허황된 얘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뱁새가 황새의 뜻을 알겠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살쾡이나 족제비 얘기를 쭉 하면서, 여기 소 한 마리가 있는데, 이제 곤붕 얘기하다가 이제 소까지 가는데, 소가 이제 리우가 됐는데, 이 아크가 하늘을 가릴 만큼 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이제 써놓은 게 뭐라고 하죠? 차능 위대이. 이게 엄청나게 능이 커가지고, 크긴 큰데, 큰 일은 능히 할 수가 있지만, 이 불능집서, 서라는 건 뭐냐면 쥐입니다. 좀 재밌게 표현하면 쥐새끼예요. 집이라는 건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쥐새끼는 못 잡는다. 자꾸 쥐새끼 잡으라고 하지 말아요.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적토마한테 쥐를 잡으라고 하면 잡아요? 못 잡아요. 적토마한테 쥐를 잡으라고 하면 뭐예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적토마가 잘못됐습니까? 고양이를 키우셔야지, 그지? 그죠? 적토마를 탔으면 뭐예요?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장수한테나 그 말이 필요한 겁니다. 구루마를 끄는 말은 또 따로 있고, 쥐를 잡는 고양이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아주 천하를 덮을 만큼 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왜 쥐를 못 잡냐고 얘기하는 것과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금, 자, 유, 대수. 지금 당신은 큰 나무를 갖고 있는데, 자, 이제 쥐를 잡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이게 한자로 써봤자, 이 큰 소는 쥐를 잡지 못한다. 다른 일을 하는 것이지. 근데 이제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제 개똥나무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개똥나무가 엄청나게 못생겨가지고, 크기만 하고, 이제 그런데, 금,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유, 대수. 유, 대수. 한데, 이 다음 글이 재밌습니다. 환기, 무용. 이 대목은, 이 글은 좀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신은 이 큰 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쓸데가 없다고 고민을 한다. 아까 고민했잖아요. 개똥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뭐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뭘 만들 수도 없다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환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예? 쓸데없다고. 이 고백하건대 저도 맨날 그러고 삽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자기 새끼를 보면, 아, 이놈이 커서 뭐가 될까? 에? 주변 사람들 보면, 아, 좀 더 능력이 더 있고, 더 쓸 데가 많으면. 그러다 보니까, 나도 어떻게 돼요? 남들을 계속 그렇게 보면 나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도 좀 더 능력이 있으면 좋겠고, 더 쓸 데가 많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소요유 첫 번의 상징적인 글로 시작을 했는데, 소요유의 결론이 될 만한 장입니다. 이 11장이. 이걸로 끝나는데, 어째서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곳, 광막한 들에다 그 나무를 심어놓고, 잘 들으세요.
방황호 무위기측 하는 일 없이 그 곁을 왔다 갔다 하거나 소요호 침와 기하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해석하기보다 그런 겁니다. 그냥 그 옆에서 아주 광막한 곳에 앞에 광막한 표현이 나옵니다. 광막한 아무것도 없는 넓은 곳에 그 나무를 심어 놓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드넓은 팔에 아무것도 없는 광막한 대지에 큰 나무를 하나 심어 놓습니다. 큰 나무를 하나 심어 놔요. 사람 크기는 이거나 될까 말까 해요. 그렇게 해놓고 그 개똥나무가 까다롭게 생겨가지고 쓸데가 없는데 그 나무를 그렇게 자꾸 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심어놔. 그리고 그 옆에서 뭐예요? 방황해. 이 소요랑 같은 겁니다.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방황한다고 해요. 여기서는 막 고민하고 이런 걸 방황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소요랑 비슷해요. 같은 뜻이에요. 그 소요는 좀 더 논의는 뜻의 의미가 있고 그 옆에서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있어. 방황해. 왔다 갔다 해. 좋잖아요. 그쵸? 소요해. 침와 이거는 이제 엎드려 자는 거고 누워 자는 거예요. 예? 엎드려서 누워 잤다가 예? 뒹굴뒹굴 자다가 그 그늘에서 또 거닐어요. 소요해. 할 일 없이 이렇게 논의를. 예? 이 나무를 갖고 지금 뭘 해야 되냐고 고민하는데 이분은 왜 그렇게 고민하냐? 환기무소용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환기무용. 쓸데없다고 왜 고민하냐 이거예요. 오히려 쓸데가 있는 나무들은 여기 보면은 일찍 도끼에 해를 입거나 이런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쓸데없다고 해서 어찌 마음의 괴로움이 된단 말이냐. 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나무 아래 있는 사람이든 내가 큰 나무든 간에 그냥 특정한 곳에 인간이 그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편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으로 가지고 오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어도 어때요? 그 자체로 편안하고 굳이 얘기하자면 뭐 행복인데 행복 같은 단어도 좀 안 맞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축착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신 대목이 나와요. 이거를 한자로 표현하면 먼저 무별하다고 합니다. 이게 광막한 대지에 나무 하나를 해놓고 그냥 할 일 없이 즐기는 듯한 이게 사량 분별이 끊어진 여유로운 자리에 원적한 뚜렷하고 고요한데 쓸데가 있니 없니 이쁘니 밉니 옳으니 그르니가 끊어진 그 분별성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주착할 것도 없어. 아무나 소용 못합니다. 집 떠나면
집 생각 때문에 마음이 집 떠나지 못합니다. 분별하면 뭐예요? 거기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워하고 고요해서 그냥 그때는 뭐예요? 내가 있긴 있는데 있다고 해야 되는지 없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진공묘윤 이런 것들도 여기랑 다 일맥상통하는 거고 아까 드린 이런저런 말씀이랑 다 통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잖아요. 제가 첫 시간에 그랬죠. 곤, 붕 이런 존재들이 너무 커가지고 어땠다고 그랬어요? 너무 커서 안 보여요. 우리 안에 있는데 원정무별도 어디 있어요? 그냥 여기 있어요. 그것을 자기로 만든 사람은 그냥 늘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우리같이 법령이 약한 사람은 찾아야 들어가는 자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하도 말로 하기 그러니까 뭐예요? 소태산 대장은 이제 동그랗게 했고 뭐 하나님이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하신 거죠. 이게 내 몸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그래야 된다. 이게 안 되면요. 자신도 그냥 놔두질 않고 들들 볶고 이 천하도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들들 볶습니다. 다 제껴야 되고 뭔가 만들어야 되고 요새는 지구를 조금 있으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화성 같은 데다 식민지를 만들어 놔야 된대요. 지구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질문에 답이 있네. 사람이죠. 사람이 지지고 볶고 못 사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 또 화성을 간다고 그래. 그럼 화성은 온전하겠습니까? 또 지지고 볶을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오히려 장자님과 노자님은 그래서 무용, 쓸모없음을 오히려 얘기하고 함없음, 무위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 행복하려고 길을 쓰다가 뭐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길을 쓰다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상의 동물 곤, 붕에 대한 얘기를 했고 가만히 보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그 세 가지를 원불교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에 거는 이 정신수양은 이 지금 어느 쪽이냐면 이 노자, 장자처럼 도가 것이라면 사리연구는 불가입니다. 여러 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혜로 들어가는 종교예요. 불교는. 그러면 작업취사는 뭐예요? 작업취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의불의가 뭐냐? 이건 뭐예요? 이게 육아의 것입니다. 유교의 것이에요. 이거는 근본적인 그 정신을 함양하는 것인데 주로 지금 노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런 쪽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쪽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바탕에서 지혜를 닦자고 하는 것이 불가입니다. 불교 쪽이에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사리연구, 지혜를 닦아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일을 당했을 때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를 하는 그 행동 중심에 좀 강조를 주는 것이 공자님, 맹자님 이런 분들의 사상이에요. 그럼 소태산 대종사님 어떤 스타일이시냐? 이 세 가지를 골고루 닦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이 이렇게 초월적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원정무변한 자리를 얘기하시면서도 막판에 가시면 뭐냐면 일이 있을 때는 일이 없을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이 원정무변한 자리에 그치지만 일이 있을 때 뭐예요? 죽기로서 정의를 행하라 그러고 육아적인 태도로 가주십니다. 물론 그 안에 지혜가 바탕해야 되니까.
또 불교의 그 베이스를 깔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것들을 그냥 정말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상 전체를 보면 이 세 가지 관점들이 골고루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말씀도 아주 재밌는 내용들을 우리가 우리 걸로 해가면서 정신수양하는데 이게 도움을 얻고 하면은 나머지 것들 사리연구나 작업주사 하는데도 반드시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뒤에 보면은 소요라는 표현이 방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늘 분망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그런데 틈틈이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그 큰 본원자리를 생각하고 큰 생명자리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할 일 없이 논의는 듯한 삶의 태도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남곽자기가. 이름도 좀 까다로워가지고 남곽작이라는 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대단히 멍하게 앉아 있죠. 근데 그것을 보는 제자가 오늘 좀 앉아 계신 모습이 예전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읽으실 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멍하니 있는데 예전에 멍하니 있었던 것과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그냥 앉아 있는 것하고 우리 공부로 비유하자면 선을 하면서 앉아 있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복닥복닥하게 여러 가지 사량 분별을 하고 잡념을 끓이고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급급한 마음으로 있는 것과 마음을 정말 텅 비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자칫하면 그렇게 앉아보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늘 복닥복닥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바쁘잖아요. 그렇죠? 눈 뜨면 바빠. 잠에서 일어날 때도 굉장히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제가 벌떡 일어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뭐가 그렇게 해서 바빠서 벌떡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잠 잘 때까지 뻘뻘거리고 다니잖아요. 여기서 여기 갔다 여기서 여기 갔다 시간 재서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만 다녀가지고는 어때요? 언제 이렇게 소요유 같은 맛을 볼 것이며 이렇게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상아 이거 뭐 상은 이게 상당했다 그럴 때 그러잖아요. 이제 죽었다는 뜻이고 이거는 아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에고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평소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정산종사님 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망자가 아마 마음심자일 거예요. 내가 나를 잊어서 잊은 고로 참나가 나타난다. 네? 참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아도 이런 식의 말씀을 이렇게 의미를 상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화가 어디로 변하냐면 왜 그렇게 좀 다릅니까? 라고 했는데 너 혹시 뭐 사람의 피리 소리, 뭐 땅의 피리 소리, 하늘의 피리 소리를 들어봤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잊은 상태에서 뭔 소리를 들으려고 했냐면 이 피리를 이렇게 쓰나 봐요. 뇌자를 뇌, 인뇌, 지뇌, 천뇌 하고 뒤에는 그 온갖 잡다한 그 소리 바람이 불었을 때 뭐 구멍 속에 들어가면 이런 소리 나고 뭐 이런 소리 나고 뭐 어디 가면 우 하니까 또 어디서 오 하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소리예요. 그냥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망하로 이렇게 가만히 멍하니 있는데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여긴 나오지 않지만 해석을 하자면 뭐예요? 이거 듣느라고 그래. 이거 듣느라고. 이 피리 소리 듣느라고. 피리 소리가 옆에서 누가 무슨 날라리 피리를 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풀육 같은 걸 듣는 게 아니라 우주 자연이 내는 이 진리가 내는 이 소리를 비유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을 듣느라고 뭐예요? 마음이 시끄러우면 그게 들리겠습니까? 사실은 아침에 저희들이 1시간씩 있는데도 계속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없애려고 해요. 그 좌선이라는 게. 그럼 없는 가운데 뭘 들으려고 하냐면 소리 없는 가운데 뭔가 더 큰 소리가 들리는 거를 들으려고 내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그 일뇌, 지뢰, 천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멍 속에서 다 하는데 뭐예요? 이 구멍 속으로 뭐가 작용을 하면 그래요. 이 그 한자 원문에 보면 이자가 나와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일어나기만 하면 모든 구멍이 성난 듯 울부짖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막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문풍지 있고 그러니까 옆에서 왜 소리 부르면 막 귀신 소리 같아가지고 막 엄마 그러고 막 애들이 그러잖아요. 태풍 불고 뭐 그러면 어때요? 온 만물이 막 시끄럽잖아요. 그 뭐가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바람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람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시끄러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이 막 즐겁다고 했다가 밉다고 했다가 막 부르르 떨었다가 막 분노했다가 막
살살 웃었다가 막 또 땅을 치고 막 통곡을 하다가 막 시끄러 죽겠어. 그 인간이. 왜 그래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뭐예요? 바람이 입으로 나가가지고 제가 피리를 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울고 웃고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 그 풍이, 바람이 구멍을 울려서 지금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좀 다르게 보면 우리들 마음이 한번 동하면 뭐예요?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일어나기만 하면 모든 구멍이 성난도 울부짖는다. 왜 희로애락 이렇게 막 안입이 설신이 다 움직여가지고 희로애락 애호욕을 표현하고 이거 내가 소우주니까 이렇게 뭐가 그래요? 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마음이 일어나면 어때요? 마치 바람이 일어나서 이게 온 구멍에 막 하듯이 뭐야? 한다 이거. 저는 이 글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바람의 소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한테 줄이면은 내 마음 안에 마음의 작용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오늘 좀 갈 길이 먼데 2번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여기도 좋은 말이 있는데 좀 집에서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3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몇 번 읽어보시지 않으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댁에서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은 그 싹이 트는 곳을 알지 못한다. 안타깝다. 아침 저녁으로 이것들이 나타남은 그 근원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뭐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과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하면서 그 맹아라고 하죠. 맹아. 새싹 그럴 때 새싹. 그 싹입니다. 싹. 요렇게 땅에서 나는 것 있죠? 여기 땅에서 이렇게 나는데 요게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 공부하고 아주 근사합니다.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늘 이거를 묻고 이것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 그거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미운 마음이 어디서 나오고, 좋아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고, 그러니까 마음 바탕을 뭐라고 하냐면 성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신방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해석이 맞는지 모르지만 이게 마음 심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날생자지 않습니까? 마음이 나는 곳이다. 마음이 나는 곳. 근데 이것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우리 그냥 정신 바탕 성품 이렇게 하니까, 요거를 대종사님은 재밌게 표현하셔가지고 일상수행의 요법에 보면 심지는 심지. 그러니까 심지가 이렇게 있으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새싹들이 나오겠죠. 요게 이제 뭐 좋은 마음, 싫은 마음, 뭐 성내는 마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대표적으로 뭘 말씀하셨냐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하면서 경계를 따라 있어지라니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 이런 거 대표적으로 세 개를 꼽으셨어요. 근데 더 하자면 수백 가지가 되는 거죠. 우리들 마음의 종류가 한두 끝도 없으니까. 봄날에 들에 나가면 어때요?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새싹들이 파릇파릇 올라오죠. 도대체 이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수도인들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그 새싹을 보면서 뭘 생각하는 겁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름할 수 없는 온갖 것들이 막 비집고 나오는데, 이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그 하나의 근원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것들을 다스리려면, 그 정체를 알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참된 주제자가 있을 법도 하지만 특별한 그 증거를 잡아낼 수는 없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것이 아니면 내가 없다, 저것이 아니면 내가 없다, 이런 표현도 나와가지고 이제 음미할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좀 건너뛰겠습니다. 예. 어디로 건너뛰시냐면요. 5장으로 건너뛰겠습니다. 되게 장자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분별심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되게 좀 그 본성자리가 말할 수 없는 그 근원에 비유하자면 좀 잘못된 분별심으로 의미를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성, 본성자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답이 마음 안에 있는데, 그 마음의 기준을 삼지 않고 뭔가 시비를,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큰 기준점이 없는 상태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하는 것은 뭔가 본말이 전도된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재밌게 표현을 하느라고 오늘 내가 월나라로 떠나는데 어제 이미
월나라에 도착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난센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의 본래 마음자리를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분별심들을 판단을 해야 맞는데 그것이 순서가 뒤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게 넌센스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본래 자리를 모르면 시비를 가리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디 있고 월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면 떠나지도 말란 얘기죠.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비유가 좀 극적이어서 이제 이게 전달이 잘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본말이 전도된 거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좀 많이 건너뛰어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은 제가 이제 9장에 제가 읽지 말고 이거 하나는 좀 한자긴 한데 너무 표현이 멋있어서 요거 하나는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도.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미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이미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자연 그러는 것은 뭐예요? 자연. 무위 자연 할 때 자연은 뭐냐면 이 하나입니다. 스스로 그러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스스로 그러하게 이미 되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는 것, 그거를 도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만큼 그 자연스럽게 이미 있는 것. 네? 이거 예를 들어서 제가 태어나서 이거를 한 1000잔, 10,000잔, 뭐 10만 잔을 물을 먹고 죽잖아요. 그런데 왜 마시는지 모르고 죽어. 그냥 목마르면 물 마시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리고 그냥 추나 추동으로 이렇게 변하고 생로병사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 그래서 자연스러워서 알지 못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도를 깨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걸 깨치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을 깨닫는 게 도라는 것이구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죠. 이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오늘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정말 웬만한 어린이들도 아는 그런 얘기가 여기 장자에서 나옵니다. 예, 조삼모사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예요. 옛날에 그 원숭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서 좀 말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도토리를 주는데 그 원숭이 대표하고 이제 그 상담을 했나 보죠. 그랬더니 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그랬더니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그런 원숭이들이 그 노조 위원장께서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생각하다 그러고 그러면 도토리는 7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면 괜찮겠냐 그랬더니 좋다고 그랬나 봐요. 아마 이 상담이 이루어진 때가 오후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오전에 만약에 이 협상을 했다면 조사모삼이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장 4개를 먹는 거를 택하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 더 깊은 뜻도 이렇게 원문을 보면 다른 대목에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노신명위일 이런 표현도 나오고 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조삼모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같습니다. 도토리의 숫자는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원숭이의 일이라고 볼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재물론에서는 도토리의 숫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다라는 소식을 알려주고 싶어서 재물론을 쓰신 것 같습니다. 후 건너뛰어가지고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꾸라지도 나오고 원숭이도 나오고 막 온갖 게 다 나와가지고 사람도 나오고 해가지고 막 뒤섞여 놨어요. 엄청나게 뒤섞어 놨는데 이제 앞에 그런 말이 있죠. 그 물건들이 다 같이 그러하다고 여기는 근거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물지소동이라고 나오는데, 물건들이 다 각각 다른데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쭉 뒤에 보면 미꾸라지는 물속에서 사니까 물을 좋아하는데 사람은 그 습지에 가면 자고 나면 허리가 아프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뛰어노는데 사람은 나무에 올라가면 벌벌 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그 다른 이야기들을 쭉 해요.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것들을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것들을 왜 하느냐. 그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분별을 다양한 예를 들어서 좀 흔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미스 코리아가 오면 남자들은 이쁘다고 좋아하죠. 뭐예요? 여기 모장과 이희라는 사람이 아주 미인의 대표인데 물고기들은 그 사람을 보면 도망간다 이거예요. 사람은 이쁘다고 하지만 물고기는 무서워서 도망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의 그 상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대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 곳곳이 부처님 일마다 불공이라는 건데요.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님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듣기 좋은 면도 있지만 소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처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인데 모든 존재가 사실은 다 다르다. 제 말이 맞죠? 제가 쌍둥이로 태어났어도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쌍둥이도 형과 동생이 있잖아요. 다릅니다. 근데 다 다른데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다른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처인 면에서는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 다른 이 동의 소식이에요. 다 다르면서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처처불상입니다. 처처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법당에 모셔져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부처님이라고 보지 않고 남자, 여자, 어린 사람, 늙은 사람 이거 더 나가잖아요. 소, 돼지, 강아지 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존재, 이 무정물까지 다 합쳐서 처처불상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그 부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대동사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처처불상 소식이에요. 대동세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 달라. 그렇지만 크게 보면 같아. 소위 대동. 그러니까 대동소이 그러죠? 대동소이 그러죠? 작게 보면 다 달라. 낱낱이 다 달라.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자리는 우주 만물이 다 형형색색으로 나눠져 있는 그 현상자리를 소자라고 해요. 근데 그 본체자리는 우주만의 본체자리는 그걸 대자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동이에요. 이게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성품자리예요. 예? 다 다른데 다 같아. 크게 보면 다 같아.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정산종사님 뭐라 그래요? 진리가 다 하나고 큰 기운으로 보면 다 같은 기운이에요. 동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동적 사업이다. 같은 사업이다. 이 대동을 세 개로 나눕니다. 이치가 진리가 하나고 기운이 하나고 일이 하나다. 동적 사업이다 해가지고 같이 보는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눠서 보지만 같이 보는 거예요. 대동한 거예요.
그 대동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미꾸라지처럼 호숫가에 들어가서 오늘 밤에 자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 에? 소이하니까. 에? 그러니까 뭐 이 세상이 정말로 곳곳이 부처님 일마다 불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 크게 보면 같지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입맛이 다른 부처님 모든 존재들에 맞게 우리가 제대로 대접해주고 불공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 물건의 성질에 맞게 그 존재의 그 성질에 맞게 다가가지 않으면 뭐예요? 그때가 불편하고 불화하는 겁니다. 불화하는 거예요. 불화. 조화롭지 않아. 근데 그것들을 다 알 때 뭐예요? 다 다른 부처님한테 그대로 제대로 사사불공을 할 때 뭐예요? 조화로워요. 조화로운 세상이에요. 대동세상이에요. 그게. 예?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있는 것들을 뺏어가지고 억지로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주고 어떤 사람은 눈물 짓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이것이 대동세계가 아니죠. 예.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